즐거운 도전, 행복한 합격. 이것만 알면 요양보호사 합격할 수 있다. 노동부 지정 우수훈련기관인 경인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6시간 만에 끝내는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보고 교재 416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록이란 뭘 기록이라고 하느냐? 요양보호 기록이란 대상자에게 제공한 요양 서비스의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기술한 것, 즉 말해서 기록해 펜으로 써놓는 걸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록의 목적은 무언가, 즉 말해서 왜 기록을 해야 되는가? 자, 기록의 목적 보시겠습니다. 요양보호 기록에서 시험에 종종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록의 목적. 첫 번째,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 서비스의 연속성 및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지도 및 관리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요양 서비스의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을 높일 수 있다. 이것 중에 기록의 목적 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가 시험에 종종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억해 두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의 종류. 요양보호사는 업무를 하게 되면 기록을 하게 되는데, 기록의 종류에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와 상태 기록지, 사고 보고서, 인수인계서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요양보호사가 기록을 할 수 있는 종류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종류 네 가지. 자, 그렇다면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는 요양보호사가 근무를 하면서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기록의 종류입니다. 주요 기록의 내용으로는 서비스 제공 내용과 시간을 기록하는 것인데, 물론 대상자의 인적사항은 당연히 기록하겠죠. 기록을 하는 방법에서 제가 중에서도 방문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에서는 RFID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스마트 장기요양이라고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배웠는데, 이건 공단에 실시간으로 급여의 내용을 보고하고, 또 공단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도 실시간으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요양보호사들 현재 약 80% 이상이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태 기록지는 대상자의 섭취, 배설 등의 대상자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고, 사고 보고서는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내용과 대응 결과를 기록하는 것. 인수인계서는 회사를 그만둔달지 다른 부서로 옮겼을 때 인수인계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기록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내용과 특이사항을 기록하도록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을 기입하게만 되겠습니다. 스마트 장기요양 사용법이 나왔습니다. 419쪽입니다. 이 내용은 2019년 교재 개편되면서 편입된 내용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필수적으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에서는 수기로 기록지를 쓰는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RFID 방식을 이용해서 전산으로 기록하는 방식이 스마트 장기요양이 되겠습니다. 수기로 쓰는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기록을 하는 전산망 기록 방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요양보호사가 요양 서비스를 하기 전에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서 그 어플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로그인을 하고, 어르신 댁에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방문양인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어르신 댁에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어르신 댁에 붙어 있는 태그에 요양보호사의 스마트폰을 접촉하여 태그 인식을 합니다. 태그 인식을 하는데, 이 태그를 어르신 집에, 이게 요양보호사 핸드폰이고요. 어르신 집에 이런 스마트폰의 태그가 있습니다. 이런 태그에 요양보호사 핸드폰을 접속을 하면
태그가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저 시작했어요 하고 전송을 하면 서비스 시작 데이터가 건강보험공단과 요양보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장기관 기관에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비스가 끝나고 나면 다시 로그인을 하고 다시 어르신 집에 붙은 이 태그와 요양보호사 핸드폰을 다시 접촉을 하면 태그가 인식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습니다 하는 태그 인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핸드폰에서 자연스럽게 각 서비스 종류별로 시간을 입력하도록 그렇게 나옵니다. 각 서비스 종류별로 신체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지원, 가사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활동, 정서 지원 활동 같이 각 서비스별로 시간을 입력하게 되고, 시간을 입력하고 나면 어르신의 상태 변화, 신체 기능이 오늘 호전인지 유지인지, 식사 기능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고, 또 밑에 특이사항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런 특이사항까지 다 입력을 하고 나면 서명을 하게 되는데, 요양보호사는 당연히 자기 서명하시면 되겠고요. 어르신들은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서명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양보호사는 서명하고 대상자 서명을 생략하고 나서 건강보험공단에 데이터 전송을 요청을 하면, 이 데이터가 건강보험공단과 요양보호사 소속되어 있는 장기관 기관에 자동으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한 내용들이 전송이 됩니다. 이게 수기로 기록하는 게 아니고 전산만 기록, 말해서 스마트 장기관 사용법이 되겠는데,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절차만 간단하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의 원칙입니다. 기록을 할 때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다. 두 번째,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한다. 세 번째,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기록한다.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간단 명료하게 기록한다. 기록자를 명확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기록자를 명확하게 한다는 건, 기록을 하고 나면 내가 기록했습니다는 기록자가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 기록지에는 서명을 하고, 아까 여러분들이 스마트 장기관에서도 요양보호사는 서명을 하고, 대상자는 서명을 안 해도 되지만 요양보호사는 꼭 거기서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해서, 많이가 아니고, 어르신이 오늘은 우유를 50리터 드셨다. 오늘은 우유를 2잔 정도 드셨다. 오랜만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어르신은 3년 전에 뇌졸중에 의해서 좌측 편마비가 왔다. 이런 식으로 몇 년 전, 몇 년 만에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심하다 아니고, 욕창이 심하다가 아니고, 욕창이 가로 세로 몇 센치 정도 욕창이 생겼다. 식으로 기록은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이 부분이 기록의 원칙 중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록 시 주의사항입니다. 기록할 때 뭘 주의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해야 되겠고, 비밀 유지, 사생활 존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기록은 반드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되고, 사생활 존중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는 내용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436쪽 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상적인 담당 업무나 특별히 지시받은 업무에 대해서 상사에게 경과나 결과를 알리는 것을 업무보고라고 합니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기관과 가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고 대처하는 게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의 중요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업무 보고의 중요성 하나하나 보면, 요양보호사의 질을 높일 수가 있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있고, 타 전문직과의 업무 보고를 해서 다른 전문직들이 도움을 받는달지, 협조를 받는달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중요성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중요성이요. 다음에 업무보고의 원칙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해야 되고, 객관적인 사실, 육하 원칙에 따라 신속히 보고해야 되고,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업무 보고의 시기는 어떨 때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느냐?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꼭 보고해야 되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거나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나 혼자 추가 변경하거나 새로운 업무 방법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꼭 보고를 해서 지시에 따라서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찾은 걸 가지고 시행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보고해야 되겠죠. 업무 보고 중요성, 원칙, 시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의 형식. 업무 보고의 형식에는 세 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두 보고, 두 번째 서면 보고, 세 번째 전산망 보고가 되겠습니다. 구두 보고는 말로 하는 보고죠. 말로 하는 보고. 구두 보고의 장점은 신속히 보고할 수 있다. 단점은 기록을 남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급한 경우 구두 보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서면 보고로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서면 보고. 서면 보고는 글로 써서 하는 보고죠. 글로 써서 하는 서면 보고는 장점으로는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가 있지만 단점으로는 신속히 보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서면 보고는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는 꼭 이 서면 보고 형식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서면 보고와 구두 보고는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전산망 보고입니다. 전산망 보고는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고, 신속히 보고할 수 있고, 기록을 남길 수도 있다. 이렇게 구두 보고와 서면 보고의 장점이 모두 있는 게 전산망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전산망 보고를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전산망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전산에 관련된 컴퓨터 사용법이나 핸드폰, 스마트폰의 몇 가지 기능들을 꼭 익혀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회의입니다. 업무회의, 요양보호사가 참석해야 되는 업무회의. 첫 번째 사례회의입니다. 사례회의는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가 사례회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원래회의. 원래회의는 요양보호사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업무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회의가 원래회의가 되겠습니다. 이상 요양보호사의 기록 및 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록 및 업무 보고를 마쳤는데, 여러분들 보고는 요양보호사 현장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요양보호사 시험에는 한 2문제 정도 나오는, 중요도가 중간 정도 되는 문제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 보고는 나면 꼭 마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록 및 업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